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종타쿠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제 눈 걱정을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눈을 아껴가면서 영상을 조금만 올리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일을 쉬면 쉴수록 제 앞으로의 미래,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지겠죠. 차라리 죽는 병이면 진짜 마음 놓고 편하게 쉬어버릴 텐데 저는 시각장애가 심해지는 과정이기에 최대한 영상을 만들어야 나중에 아예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 어른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도 일을 해야 해. 오히려 눈이 불편해진 상황이 되니까 일의 능률이 더 떨어져서 예전보다 더 해야 해.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된 순간부터 제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게 죄송할 따름이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조회수 정도만 나와도 괜찮겠는데 요즘엔 제 감이 떨어졌나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컨셉을 좀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오늘은 종타쿠와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최근에 타던 차를 팔았거든요. 타던 차라고 하기는 사실 몇 번 못하긴 했는데 제가 지방에 살고 있고 워낙 집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맨날 집에서 유튜브 영상만 만들고 쉬는 시간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만 보고 사람을 거의 안 만나다시피 살다 보니까 자동차가 생기면 좀 더 나아가서 사람도 만나고 뭐 연애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어떤 막연한 희망?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30대가 넘어가면 남자가 자동차가 있냐 없냐가 연애 가능성에 꽤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남들처럼 바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자동차로 가보고 싶은 곳도 다니고 지금껏 열심히 일해온 나에게 좀 커다란 선물을 줘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주 큰맘 먹고 자동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대출과 할부였지만 좀 귀여운 차 하나 타고 다니면서 새로운 일상을 한번 경험해보자. 더 열심히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오랜만에 연애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차를 사도 별일 안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자동차 면허를 딸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운전을 했었거든요. 제가 운전면허를 한 3년 정도 전에 땄는데 그때까지는 운전할 때 눈이 불편하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면허를 따기 전에 시력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교정시력을 재는데 그게 0.5 이상이 나와야 면허를 딸 수 있어요. 제가 면허를 땄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는 양쪽 눈이 0.5가 넘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차를 사고 운전을 하려는데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이라고 해봤자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운전할 때마다 엄청 불안해. 이게 처음엔 그냥 초보 운전이라 그런 건 줄 알았고 주변에서는 이게 운전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늘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운전을 할 때 앞을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앞차와의 거리도 신경 써야 하고 위에 있는 신호등도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차선 변경하려는 차도 신경 써야 하죠. 흔히 말해 운전할 때는 시야를 넓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한 번에 다 하지? 나는 앞차를 보면 신호등이 안 보이고 신호등을 보면 앞차가 안 보이던데? 그리고 앞차를 보고 운전하고 있으면 옆에 차선의 차들도 안 보여요. 그리고 앞차를 보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 옆에 차선의 차들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눈을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는 줄? 그래서 다들 이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였나? 그런데 예전에 면허 딸 때는 아니랬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운전할 때 양쪽에 달려있는 사이드 미러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차선을 바꿀 때 옆에 차가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사이드 미러를 봐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막쟁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흰색 이런 식의 차들이면 그나마 얼추 뭔가 보인다 싶긴 한데 한국의 차들은 어두운 계열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도로 색깔이랑 차 색깔이랑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운전할 때마다 운전에 대한 공포감과 부담감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촬영을 하는데 고양이가 왔어요. 안녕. 귀엽죠? 그리고 특히 밤에 운전할 때나 비 올 때는 더 최악. 가까운 동네 앞을 나가도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차선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구별이 안 되어서 뒷차가 빵빵거리면서 막 추월해 지나가도 야 이거 진짜 죽겠다 싶어서 엄청 속도 줄이고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면 요즘 차들은 대부분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걸 보면서 주차를 하는데 와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엄청 가까이에 가서 보면은 그나마 보이긴 하는데 운전하는 상황에 그 화면에 막 눈 갖다 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마다 시간도 엄청 걸리고 땀도 흠뻑 젖기도 하고 그 자체가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죠. 다음날 운전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밤에 그 생각하다가 벌써부터 막 온몸이 긴장이 되고 그걸 넘어서 꿈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와 이게 그냥 내가 운전을 잘 못하는 허접인가? 재능이 없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운전을 못한 이유에 대해 병원에 가서 알게 되니까 아 그래 내가 운전을 못한 이유가 있었다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미 90% 이상의 실명, 시야 손상이 되어서 정상인이 보는 범위보다 훨씬 좁게 보이거든요. 마치 휴지심을 눈에 대고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앞차를 보면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었던 거고 신호등을 보면 앞차가 안 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중심 시야가 전부 상실된 상태라 시력도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안경을 써도 교정 시력이 0.1이 나오거든요. 0.1이면 안경 안 쓰고는 매우 불편한 상태라 무조건 안경을 맞춰야 하는 시력인데 저는 안경을 최대한 맞추더라도 그 정도 시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흐리고 완전 초저화질로 보인달까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도 잘 안 보이고 후방 카메라도 잘 안 보였던 거죠. 제 상황을 공감하려면 눈 나빠서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을 벗고 그 상태에서 휴지심을 눈에 붙이고 운전을 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큰일 나요. 사고 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병원에서 담당 교수님이 제게 절대 그 눈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셨기에 역시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파는 수밖에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차를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보험이나 세금도 내야 하고 어쨌든 타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 첫 차이자 아무래도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은 그 녀석을 팔게 되었어요. 막상 매일 집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내 붕붕이 잘 있네 하면서 인사했던 그 녀석이 사라지니까 그 텅 빈 자리가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와 뭔가 현실감이 느껴진달까? 이제 남들 대부분이 하는 평범한 것들을 하나둘씩 못하게 되는구나. 또 남자의 로망은 마법 아니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자차가 사라진다니. 혹시 나중에 직접 운전 안 하고 모두 AI가 스스로 운전해주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시대가 되면 제 눈은 더 악화되어 있어서 의미가 없을지도? 어쨌든 차가 없어지니까 운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게 됐네요. 하지만 그의 반작용으로 연애는 앞으로 쉽지 않겠어요. 지방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 먹고 차 없으면 인기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런 거 다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이해심 많은 사람은 제가 눈이 건강했을 때도 못 만나봤으니 앞으로도 그 확률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사랑하는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를 운전시키는 것보다 제가 차로 태워주면서 가고 싶은 곳 가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이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도움을 받는 쪽보다 도움을 주는 쪽의 마음이 더 편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보니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해가는 느낌? 물론 차가 있냐 없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차은우 같은 존잘남이면 차가 없어도 충분하겠죠? 그런데 또 제가 메타인지를 잘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거 알거든요. 참 씁쓸하네. 그래도 이번 생은 이렇게 사니까 다음 생에는 이 세계에서 능력 있는 용사로 한 생에서 예쁜 여자 캐릭터들한테 둘러싸여 살지 않을까요? 보통 만화 보면
현생에서 힘들게 산 사람들 그렇게 되던데. 그래서 치트 능력은 어디는 볼 수 있는 천리안 이런 거 있고. 아휴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 생은 망했어. 어쨌든 몇몇 분들이 제 근황을 알려주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근황 얘기를 좀 해봤어요. 확실히 큰 병원 다니면서 약 넣고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고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몇 년은 보지 않을까요? 뭐 혹시 또 종탁 후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또 Q&A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눈 건강도 항상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요나라. 사요나라.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